투자클럽입니다. HLB 피보나치 추세 가격 34,000원. 자,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길어지고 있는 조정인데요. 양봉이 이번 주에 출현이 굉장히 좀 필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전장의 어떤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세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죠. 자, 외국인들이 그래서 코스닥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제하고 좀 다른 어떤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그래서 코스닥에서 일단 매도. 개인들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물들을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1원 20전 정도 상승해서 1283원 20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00개 정도 더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반도체도 좀 이제 조정 흐름이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이제 매각 관련되는 리스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뭐 보르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존 대표가 이 450억 유증 관련해서 180억 참여한다 소식으로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종목별로 이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5일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 33,000원대 정도가 이제 5일선 가격인데 5일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2주 동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왔던 몸통이 짧은 위아래 꼬리가 나오는 도치형 형태가 보통 이제 전환형 구간에서 나타나는데, 어제 음봉이어서 오늘도 갭다운 시켜버리는 캔들로 시작해서 장중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지금 32,000 초반까지 이제 밀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이 34,000원대 구간을 확인하는 오늘이 사실 마지막 어떤 날짜입니다. 기술적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확장돼서 이제 며칠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흘러내리면 이제 3만원대까지도 이제 다음 가격권에도 뭐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의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스물스물 떨어지는 모습이 2월달에 이래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 반복하면서 이 5월달에 NDA 신청 이후에 바로 제껴버리는 음봉이 나오고 돌파를 일단 실패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재돌파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무산시켰습니다만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7월달에 이제 NDA 본심사 어떤 승인과 우선심사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장중에 시도했다가 여기 이후로, 그러니까 6월 9일에 이제 KLX 헬스케어 그 섹터 신규 편입 관련되는 어떤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름 이제 좀 버티다가 오히려 이제 그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주 넘게 5일선을 타면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36,000원대, 37,000원대의 어떤 견고함을 유지를 못하면서 공매도와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의 압박으로 그냥 쭉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좀처럼 양봉을 지금 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수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보면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오전장에 17,000주가 넘게 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좀 이제 수급상에서는 아침에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JP모건 쪽에서 물량들이 한 10,000주 넘게 일단 들어오면서 이 물량이 들어올 때 오전장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지속적인 물량이 안 나오면서 그 뒤로는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9시 반 이후에 이제
항상 이제 JP모건 쪽이 장중에 이제 물량이 들어올 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물량이 없는 것들이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32,000원대 부근에 지금 걸쳐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HLB뿐만 아니라 HLB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만 좀 이제 강보합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약세 조정들을 6월달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음에도 대형주라든지 일부 이제 중소형주 관련되는 부분들 흐름 나오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좀 약세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기사라기보다는 7월 달에 재료가 있음에도 수급의 어떤 압박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 추가적인 어떤 긴축 우려감들을 가장 많이 매크로 변수를 받아들이는 제약 바이오의 어떤 속성들을 지금 어떤 시장 대비해서 종목별로 받고 있는데 HLB도 이런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좀 들어왔던 FDA 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사이트에 가서 한번 끌고 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뭐 PDF 파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이 프리클리니컬은 이제 전임상이죠. 이 동물 실험 관련된 포함해서 약물을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약물 물질을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동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효성이 있는지 독성 여부 이런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이제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IND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20명, 80명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페이즈 1, 임상 1상이죠.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독성이 안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가죠. 그래서 임상 1상이 사실 이제 임상이 초기 단계입니다만 나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대상자를 늘려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용량과 제형으로 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임상 이상이고요. 1, 2상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임상 3상이죠. 그래서 3상, 2상하고 3상부터는 이제 피보탈 임상이라고 보통 이제 스타디라고 하지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1, 2상 정도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3상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해외 같으면 빅파마들이 많이 합니다. 자금의 거의 90%가 3상에 들어가고 단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으면 여기서 만약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존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1, 2상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글로벌 빅파마의 탄생이 요원하다 이러면서 글로벌 3상을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을 병용요법이지만 진행해서 임상 디자인에 맞는 지금 이제 뭐 OS 값이라든지 PFA 값이라든지 OCR 값 같은 것들을 지금 얻어냈기 때문에 3상을 끝내면 이제 상업화의 이제 직전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뷰 미팅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위암 관련되는 부분을 프리 NDA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넣지를 못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5월 17일에 이제 뭐 작년에도 프리 이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NDA 서브미션 어플리케이션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단계가 이제 여기에요. 이 칼렌다로 이제 6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데이 60이라고 딱 돼 있고, 이 8번째, 9번째 스텝이 어플리케이션 리뷰다 이 말이죠.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리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리뷰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FDA가 60일 동안에
이 파일,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서류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리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서 완벽하다라고 하면 이제 본래 이제 FDA 리뷰 팀이 심사팀이 이제 이 부분 이제 기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본심사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과정이 뭐 6개월짜리냐 10개월짜리냐 요렇게 해서 본심사로 들어가게 되면 드럭 라벨링,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라벨링과 그 다음에 검사팀들이 퍼실리티 인스펙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이라든지 제품이 생산되는 뭐 가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문위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드럭 어프로발 승인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지금 8, 9 단계에 있는 60일 안에 지금 5월 17일이니까 지금 오늘 6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진행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에 FDA 이제 가정에 보면 스텝 4에서 FDA 드럭 리뷰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아까 그 표를 조금 더 소술하게 해보면 일단 FDA가 NDA를 받게 되면 이 리뷰 팀이 결정을 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완벽하다면, 그래서 완벽한지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완벽하지 않는다면 리뷰 팀이 거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예. NDA 가정에 이제 그 양식을 올리는 부분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일 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지금 예비 심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야 이제 본 심사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if it is complete, 그러니까 그 파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완벽하다면, 그러니까 FDA가 요구하는 어떤 제출 양식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 리뷰 팀이 6개월, 이게 이제 우선 심사죠.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 요게 이제 일반 심사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로 할 건지 10개월까지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예.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뷰팀의 각자가 이 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의사도 있고 뭐 생리학자도 있는데요. 그래서 임상 과정에 동물 실험 관련되는 데이터를 리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의 어떤 통계 관련되는 부분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리뷰하는 어떤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A 어떤 심사관이 본심사에서는 임상이 이제 진행되었던 그 병원 같은 데도 이제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evidence of the fabrication and manipulation with holding data. 이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증거라든지 이게 좀 뭐 기만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임상하다가 이제 드랍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보고,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저는 평가를 한다. 각각의 리뷰와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인스펙션 리포트,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액션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모두 해서 이제 FDA 리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패키지 형태로. 그래서 리뷰 팀이 이런 부분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FDA가 하는 요 과정이 이제 6개월에서 10개월짜리가 될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7월달까지 예비심사가 이 절차 자체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7월에 어떤 기대감을 사실은 좀 반영해야 되는 어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신청 이후에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상당히 조금 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간의 수급도 아쉽고 지지선에서 좀 지지의 어떤 회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 그래도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와서 이 본래의 어떤 자리들 최소한 36,000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34,000 회복도 이제 당장에 좀 필요하죠. 박스권이 다운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지금 34,000원, 3만원대 박스권을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위값 32,000원에 있으니까 상당히 한 2주 동안에
구간 자체가 하향 쪽으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제 밑꼬리 연봉이든 양봉으로 전환되어서 34,000원, 그러니까 당장에는 지금 5일선 어떤 이제 저항들을 푸는 어떤 수급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